빨간머리 연맹. 작년 가을 어느 날 나는 홈즈를 찾아갔다. 그는 붉은 빛이 도는 얼굴에 머리가 아주 새빨간 중년의 뚱뚱한 신사와 진지한 분위기로 상담을 하고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 대화를 방해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바로 방을 나오려고 하는데 홈즈가 나를 불러 세웠다. 오, 왓슨, 때마침 잘 와주었군. 여기 앉게나. 그는 나에게 다정하게 말을 건넸다. 방해해서 미안하네. 의뢰인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자네가 보듯이 의뢰인과 이야기 중이라네. 나는 옆방에서 기다리는 게 좋겠군. 아니야, 잠시만 기다려보게. 윌슨 씨. 이 친구는 여러 사건에서 나의 협력자이자 조수로 활동해줄 사람입니다. 이번 일도 이 친구와 함께 한다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년의 신사는 몸을 반쯤 일으키더니 작은 눈을 들어 나를 살피며 고개를 끄덕였다. 자네는 그쪽 소파에 앉게나. 홈즈는 나에게 말하고 다시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생각에 잠길 때면 늘 하던 버릇대로 양손의 손가락 끝을 맞추었다. 왓슨, 나는 자네가 판에 박힌 일상과 관습을 벗어난 것들을 매우 좋아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 나처럼 말이야. 자네가 내 수사 기록을 하나의 이야기로 만드는 일에 그렇게 열정적으로 매달리고 있는 것은 그런 취향 때문이지. 자네는 내 모험담을 정말 잘 꾸며주고 있다네. 사실 자네 사건들은 정말 흥미롭거든. 나는 평소 생각하고 있는 대로 말했다. 왓슨, 지난번에 메리 서덜랜드 양이 의뢰했던 사건 기억나지? 지극히 간단한 사건처럼 보여도 기묘한 것을 찾기 위해서는 그 삶 자체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던 적이 있지 않은가? 인생이란 건 항상 그 어떤 상상보다 더한 것을 보여준다고도 말한 기억이 나는군. 홈즈, 미안하지만 나는 그때 자네의 이론에 동의하지 않았다네. 아, 그렇군. 하지만 자네는 내 의견에 동의하게 될 거야. 어차피 자네가 가지고 있는 논리는 내가 쉴 새 없이 제시하는 신뢰들 밑에서 납작하게 깔리게 될 테니까. 그렇게 되면 아마 내 말이 옳았다는 걸 어쩔 수 없이 인정하고 말 거야. 이 자리에 오신 자베즈 윌슨 씨는 좀처럼 겪기 힘든 기이한 이야기를 나에게 들려주고 있다네.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말이야. 내가 자네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을 거야. 아주 기묘한 사건은 드러나는 모습이 큰 사건보다는 오히려 범죄인지 아닌지조차 분간하기 어려운 사소한 사건들 중에 더 많다고 한 얘기 말이야. 윌슨 씨가 의뢰한 사건은 범법행위의 여부를 아직 판단할 수 없어. 하지만 그 어떤 사건보다도 아주 괴이하다네. 윌슨 씨, 죄송하지만 모든 이야기를 처음부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왓슨 박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윌슨 씨의 얘기가 매우 기묘하기 때문에 아주 작은 부분도 기억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제 자랑처럼 들리겠지만 저는 사건에 대한 설명을 아주 조금만 들어도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는 수천 건의 비슷한 사건을 바탕으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은 몇 번을 다시 생각해도 비슷한 사건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특이하군요. 뚱뚱한 손님은 마치 사건에 대해 자부심이라도 갖는 것처럼 가슴을 앞으로 내밀고 윗옷 안주머니에서 구겨진 신문을 꺼냈다. 그가 신문지를 무릎 위에 펼쳐놓고 얼굴을 가까이 든 채로 광고란을 살펴보는 동안 나는 홈질 방법을 떠올리며 그를 꼼꼼하게 살펴보았다. 신사의 옷차림과 외모에서 알 수 있는 특별한 정보를 찾아내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아무리 그를 쳐다봐도 특별히 생각나는 것은 없었다. 의뢰인은 몸에 살이 많아서 둔한 편이었고 점잖은 척 하고 싶어하는 전형적인 영국 상인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약간 때가 묻은 검은 프로코트는 아랫단추만 끼우고 있었고 헐렁한 회색 체크무늬 바지를 입고 있었다. 어두운 색깔의 조끼 위에는 묵직한 청동줄을 목걸이처럼 걸고 있었고 그 가운데에는 구멍이 뚫려 있는 네모난 금속 조각이 펜던트처럼 달려 있었다. 그의 옆에 있는 의자에는 신사의 것으로 보이는 낡은 중산모와 벨벳 칼라가 달린 구겨진 허름한 갈색 외투가 놓여 있었다. 아무리 그를 살펴보아도 불이 붙은 것처럼 새빨간 머리와 억울해하는 표정 외에는 눈에 띄는 특징을 찾을 수가 없었다. 날카롭지만 빛나는 눈으로 손님을 보고 있던 홈즈는 내가 궁금하다는 표정으로 바라보자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몇 번 저었다.
내가 이분에 대해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몇 가지 안 되네. 의뢰인은 한동안 육체노동을 한 적이 있고 코담배를 피우는 습관을 가지고 있군. 프리메이슨 단원이며 중국에 다녀온 적이 있지. 그리고 최근에는 글씨 쓰는 일을 많이 했군. 그 이상은 나도 말할 수 없군. 프리메이슨은 18세기에 영국 런던에서 결성되어 평화적 세계 시민주의 운동을 편 국제적 자선 친목단체입니다. 자베즈 윌슨 씨는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 그는 손가락으로 신문 한 부분을 짚은 자세 그대로 홈즈를 보았다. 홈즈 선생, 어떻게 그런 사실을 다 알고 있는 건가요? 특히 제가 육체노동을 했다는 것을 알아낸 건 너무 신기합니다. 저는 예전에 배 만드는 목수일을 한 적이 있거든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사실은 정말 정확합니다. 그건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윌슨 씨의 손을 보고 알았거든요. 윌슨 씨의 오른손이 왼손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은 한눈에 알 수 있죠. 오른손을 써서 일했기 때문에 근육이 더 발달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코담배와 프리메이슨은 어떻게 알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알았는지 자세하게 말하는 건 윌슨 씨의 교양을 모욕하는 행동이 될 텐데요. 게다가 윌슨 씨는 지금 단체의 엄격한 규칙을 어기고 삼각자와 컴퍼스 장식핀을 하고 있으시니 주의하셔야 할 겁니다. 그런 것까지 알고 있다니. 제가 잠시 규칙을 깜빡했습니다. 그런데 글씨를 많이 썼다는 건 어떻게 아셨죠? 윌슨 씨 오른쪽 소매단에 12cm 가량이 달아서 반들거리고 있는 데다가 왼쪽 소매는 책상에 닿는 팔꿈치 부분이 달아서 반짝거립니다. 이러한 특징은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을 다녀왔다는 것은 어떻게 아셨죠? 윌슨 씨의 오른쪽 손목에 있는 물고기 문신을 봤거든요. 그 문신은 오직 중국에서만 할 수 있죠. 저는 문신에 관해 나름대로 깊이 있는 연구를 했고 작은 책을 낸 적도 있습니다. 물고기 비늘에 이렇게 섬세한 분홍색을 입힐 수 있는 것은 중국에서만 가능합니다. 윌슨 씨의 시계줄에 달려있는 중국 엽전도 충분한 근거가 되었지요. 자베즈 윌슨 씨는 큰 소리로 웃었다. 하하, 어떤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알아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대단한 것은 아니었군요.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한 건 제 실수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은 대단한 것으로 여겨진다 라는 말도 있는데 말입니다. 솔직하게 털어놓다 보면 조금이나마 있는 제 명성은 한없이 추락할 것 같군요. 윌슨 씨, 아까 말씀하신 광고는 찾으셨습니까? 네, 바로 여기 있군요. 윌슨 씨는 붉고 통통한 손가락으로 광고란의 중간쯤을 짚었다. 모든 일이 다 여기서 시작됐지요. 이걸 읽어보십시오. 나는 신문을 받아들고 광고를 큰 소리로 읽었다. 빨간머리 연맹. 우리 빨간머리 연맹은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 레바논의 고 이즈키야 흡기스가 남긴 유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빨간머리 회원들에게 형식상의 봉사에 대한 대가로 일주일에 4파운드씩 지불하고 있는데 현재 결혼이 한 명 생겼습니다. 21세 이상으로 몸과 마음이 건강한 빨간머리 남자들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월요일 11시 플리트가 포프코트 7번지에 있는 연맹 사무실로 와서 던컨 로스에게 연락하기 바랍니다. 이 광고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군. 난 이상하게 보이는 이 광고를 2번이나 읽고 말했다. 홈즈는 기분이 들떠있을 때 보이는 행동으로 몸을 뒤틀면서 소리나게 웃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군. 윌슨 씨, 일단 자기소개를 해주시고 이 광고가 어떻게 인생을 바꾸었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왓슨 박사, 우선 신문 제목과 날짜를 확인해 주게나. 1890년 4월 27일자 1890년 4월 27일자 모닝 크로니클이군. 고맙네, 윌슨 씨. 그럼 다시 이야기를 시작할까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얘기를 다시 하도록 하죠. 자베즈 윌슨은 긴장한 듯이
이마에 땀을 닦으며 말했다. 저는 구 시가 근처 코버그 광장에 있는 작은 전당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게도 작고 최근에는 겨우 밥이나 먹을 정도로 장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점원도 둘이나 데리고 있었는데 지금은 한 명으로 줄이기까지 했지요. 그나마 지금 있는 점원도 일을 배우기 위해서 정해진 급료의 반만 받아도 좋다고 해서 쓰고 있습니다. 오, 기특한 청년이군요. 그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그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홈즈가 신사에게 물었다. 빈센트 스폴딩이라고 하죠. 사실 청년이라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 나이를 가늠하기 힘든 외모를 가지고 있어서요. 하지만 매우 똑똑한 사람이에요. 독립한다거나 다른 곳으로 간다면 지금 받는 급료의 2배는 받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일에 만족하고 있는 것 같아서 굳이 그 사실을 말해주지는 않았습니다만 남들보다 급료를 적게 받아도 좋다는 점원이 있다니 윌슨 씨는 행운하군요.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죠. 제 생각이기는 하지만 윌슨 씨 전당포에서 일하는 점원도 광고만큼이나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윌슨 씨는 행운하군요.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스폴딩한테도 단점은 있습니다. 일은 잘하지만 사진에 완전히 빠져있거든요. 툭 하면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필름을 현상하기 위해서 지하실로 자주 달려가곤 합니다. 하지만 일이 있을 때는 부지런하니까 큰 문제는 되지 않지요. 그 외에 다른 나쁜 점은 없습니다. 지금도 스폴딩은 일하고 있나요? 그리고 다른 고용인은요? 지금도 가게를 맡겨놓고 왔습니다. 스폴딩 말고는 요리와 청소를 하는 14살짜리 여자애가 있습니다. 아내가 죽은 뒤에는 저 혼자 살고 있기 때문에 집안 살림도 단출합니다. 내 집이 있고 빚지지 않고 살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조용한 생활에 돌을 던진 게 바로 이 신문 광고였습니다. 약 2달 전 스폴딩이 저에게 이 광고를 보여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윌슨 씨, 저도 빨간 머리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갑자기 빨간 머리 타령은 왜 하는가? 방금 신문을 봤는데 빨간머리 연맹에 빈자리가 생겼다는 광고를 봤거든요. 빨간머리 연맹에 가입한다는 건 매우 큰 행운이잖아요. 결혼이 생긴 탓에 유상 관리인들은 돈을 어디에 써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머리 색깔만 빨간색이라면 당장 달려가서 연맹에 가입하고 싶은데 빨간머리 연맹? 난 처음 들어보는데 그게 뭔가? 저는 스폴딩에게 물었지요. 전당포 사업은 가만히 앉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집 밖에 잘 나가지 않거든요. 일이 없으면 몇 주일씩 밖에 나가지 않을 때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 바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누가 무슨 소식이라도 알려주면 정말 반가웠습니다. 윌슨 씨 같은 머리색을 가진 분이 빨간 머리 연맹을 모르다니요. 스폴딩은 동그랗게 커진 눈으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거기 가입하게 되면 무슨 큰 이익이라도 생기는 건가? 회원이 돼서 일하게 되면 1년에 약 200파운드 정도 주는 것 같아요. 회원이 된다 해도 특별히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생업에도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도 하고요. 그 말을 듣자 저는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200파운드는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게다가 최근 몇 년 동안 장사가 잘 안 됐기 때문에 추가로 200파운드가 생긴다면 도움이 많이 될 테니까요. 빨간머리 연맹에 대해 자세히 좀 말해주겠나? 스폴딩은 신문 광고를 저에게 보여주면서 말했습니다. 이 광고를 보면 연맹에 빈자리가 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더 자세한 걸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 주소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빨간머리 연맹의 설립자는 미국의 백만장자 이즈키야 홉킨스 씨인데 아주 괴짜였대요. 자신이 빨간머리였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빨간머리들에 대해 깊은 동정심을 가지고 있었다더군요. 죽을 때는 막대한 재산을 관리인들에게 맡기면서 그 이자를 온 세상의 빨간머리들을 위해 쓰라고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유언 덕분에 연맹에 가입한 빨간머리 회원들은 상당한 금액을 받으면서도
하는 일은 거의 없다더군요. 그곳이 그렇게 좋은 자리라면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별로 많지는 않을 거예요. 회원이 되려면 런던에 거주해야 하고 성인 남자여야 하거든요. 설립자인 미국인 백만장자가 런던이 고향이라서 고향을 위해 뭔가를 하고 싶었나 봐요. 게다가 옅은 빨간 머리나 너무 어두운 빨간 머리는 지원해도 회원이 될 수 없다고 하더군요. 윌슨 씨처럼 환한 색깔의 진짜 빨간 머리만 가입이 된다고 들었어요. 혹시 생각이 있으시면 한번 가보는 건 어때요? 그 정도 돈이라면 소득이 없더라도 가볼 만한 가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소득이 없더라도 가볼 만한 가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두 분도 보면 아시겠지만 제 머리는 숱이 많고 윤기가 흐르는 진짜 빨간 머리거든요. 그래서 경쟁자가 많다고 하더라도 도전해보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폴딩은 연맹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같았고 저는 스폴딩을 데리고 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날 가게 문을 닫고 스폴딩과 광고에 쓰여진 주소로 함께 갔습니다. 스폴딩은 하루 일을 쉬게 되었다면서 아주 좋아했지요. 홈즈씨, 제 평생 그런 광경은 처음이었습니다. 머리카락에 조금이라도 붉은색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다 몰려온 것 같았어요. 플리트 가는 온통 빨간 머리의 일색이었고 포프코트는 꼭 오렌지 손수레 같았습니다. 사람들의 머리 색깔은 정말 가지각색이었습니다. 연한 갈색, 진한 레몬색, 순수한 오렌지색, 벽돌색, 아이리시 세토종의 사냥개 털 같은 젓갈색, 다갈색, 진흙에 가까운 황토색 등 정말 말로 표현하기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스폴딩의 말대로 제 머리처럼 불꽃이 탄 듯한 빨간색은 없었습니다. 사실 저는 신문의 한 귀퉁이에 난 조그만 광고를 보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보고 기가 죽어 이 일을 포기해야겠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스폴딩은 저를 끌고 사람들을 뚫고 사무실 계단 앞까지 갔어요. 계단에는 사람들이 두 줄로 서 있었는데 하나는 면접을 보려는 사람들이었고 다른 하나는 면접에 떨어지고 돌아가는 이들의 줄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 틈에 끼어 겨우겨우 올라가서 곧 사무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오, 정말 신기하고 재미있는 경험이군요. 홈즈는 손님이 말을 멈추고 코담배를 맡으며 기억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말했다. 이야기를 계속해 주시죠. 사무실에 들어가니 나무 의자 2개와 전나무 책상 하나가 있었고 책상 앞에는 저보다 더 새빨간 머리의 키 작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지원자들과 몇 마디 말을 나눈 뒤에 여러 불합격 이유를 대며 면접에서 떨어뜨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빨간머리 연맹에 들어가는 것은 더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 차례가 오자 그 남자는 매우 호의적인 태도로 바뀌었습니다. 사무실 문까지 닫아서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조용한 분위기를 만들었고요. 이분은 자베즈 윌슨 씨라고 합니다. 빨간머리 연맹에 가입하고 싶어서요. 스폴딩이 비서처럼 말하자 빨간머리 남자는 대답했습니다. 오, 드디어 적임자가 나타났군요. 정말 완벽합니다. 이렇게 좋은 빨간머리는 저도 처음 보는군요. 그는 갑자기 일어나서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더니 제 얼굴이 빨개질 때까지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저에게 달려들더니 제 손을 부서지도록 세게 잡았어요. 그리고 합격이라면서 축하 인사를 건넸지요.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을 것 같군요. 하지만 신중해야 하니까 잠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빨간머리 남자는 갑자기 양손으로 제 머리카락을 세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파서 제가 크게 소리를 지를 때까지 제 머리카락을 잡아당겼습니다. 오, 눈물까지 글썽거리는군요. 그는 제 머리를 놔주며 말했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걸 이런 식으로라도 확인해야 한답니다. 벌써 2번이나 속았거든요. 한 번은 가발에, 한 번은 물감이었죠. 나중에 윌슨 씨에게 구두 수성공의 왁스 얘기를 들려드리죠. 그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얼마나 지독한지 깜짝 놀랄 겁니다. 그는
창가로 다가가서 모집이 끝났다고 크게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다가 금세 모두 흩어졌어요. 이제 빨간머리라고는 그 남자와 저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던컨 로스라고 합니다. 저 역시 너그러운 후원자가 조성하신 기금의 혜택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윌슨 씨는 결혼하셨습니까? 가족은 있나요? 저는 그의 질문에 사실대로 가족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제 말을 듣고 로스 씨는 고개를 떨군 채로 무겁게 말했습니다. 이런 매우 안타까운 일이군요. 매우 안타까운 일이로군요. 가족이 없으시다니 정말 유감입니다. 이 기금은 빨간머리의 유지뿐만 아니라 확산을 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선생이 독신이라니 정말 아쉽습니다. 홈즈 선생, 저는 이 말을 듣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돈을 벌 기회를 잃었으니까요. 하지만 로스 씨는 잠시 생각해본 뒤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보통의 빨간머리였다면 치명적인 결격 사유가 됐을 겁니다. 하지만 선생 정도의 머리카락 색깔이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언제부터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당장은 좀 곤란합니다. 저는 지금 하는 일이 있거든요. 윌슨 씨, 가게 일이라면 제가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스포일딩이 말했습니다. 일하는 시간은 언제인가요? 제가 빨간머리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입니다. 전당포에 손님들이 주로 찾아오는 시간은 저녁 때입니다. 특히 주급을 받기 전인 목요일과 금요일 저녁 때가 가장 붐비는 시간이지요. 그래서 낮에 잠깐 일하는 것은 아주 솔깃한 제안이었습니다. 게다가 스포일딩이 웬만한 일은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좋군요. 그럼 금요는 어떻게 됩니까? 일주일에 4파운드입니다.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그저 형식적으로 일하는 것뿐입니다. 형식적으로 일한다는 것이 정확히 어떤 일입니까? 자세하게 말씀드리죠. 선생은 일하기로 한 시간에는 반드시 사무실에 있어야만 합니다. 이 건물을 벗어나서는 안 되는 거지요. 만약 선생이 정해진 시간에 건물 밖으로 나간다면 회원 자격을 잃게 됩니다. 그것은 유언장에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즉, 선생은 일하기로 한 시간에 사무실 밖으로 한 발자국이라도 나간다면 연맹의 규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하루에 겨우 4시간인데 그 시간에 이곳을 나갈 일은 없을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안 됩니다. 덩컨 로스 씨가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말했습니다. 병이 나거나 다른 볼일이 생기더라도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시간에 여기 없으면 자격과 돈 벌 기회를 모두 박탈당하는 거지요. 그 부분은 문제 없습니다. 저는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을 옮겨 쓰는 일입니다. 저기 사전 한 권이 준비되어 있어요. 책상과 의자는 우리가 제공하지만 잉크, 펜, 종이는 선생이 준비해 와야 해요. 내일부터 시작하는 게 어떻겠소?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베즈 윌슨 씨, 그럼 안녕히 가십시오. 선생이 이렇게 좋은 자리를 얻게 된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선생은 정말 운이 좋군요. 나는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스포일딩과 함께 집에 돌아왔지요. 갑자기 이런 행운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이 매우 기뻤습니다. 정말 그날은 하루 종일 그 생각만 나더군요. 하지만 저녁 때가 되고 흥분이 가라앉으면서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목적으로 그런 일을 하는 것일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장난이나 사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알지도 못하는 빨간 머리를 가진 사람을 위해 그런 유언을 남겼다는 것도 좀 이상하기도 했고요.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을 옮겨 쓰는 단순한 일로 그 돈을 지불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스포일딩은 고민하고 있는 저를 위로해주기 위해 노력했지만 잠자리에 들 때까지 저는 그냥 그만두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아침이 되고 나니까 어차피 맡기로 한 일이니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어찌 되는지를 지켜보겠다는 결심도 섰고요. 저는 잉크 1병, 기펜 1개, 큰 종이 7장을 사가지고 포프코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도착하니 놀랍고 기쁘게도 모든 것이 전에 말한 그대로 있었습니다.
제가 쓰게 될 책상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고 던컨 로스 씨는 벌써 나와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로스 씨는 저에게 A 항목부터 옮겨 쓰라고 말한 뒤 곧 사무실에 나갔습니다. 가끔씩 들러서 제가 일을 제대로 하는지 확인하러 오곤 했습니다. 약속한 2시가 되자 로스 씨는 저에게 이제 집에 가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옮겨 쓴 것을 보고 잘 썼다고 칭찬도 하더군요. 그리고 사무실 문을 잠그고 저와 함께 나왔습니다. 홈즈 선생, 이런 일은 매일같이 계속되었어요. 첫 번째 토요일이 되었고 로스 씨는 주급으로 금화 4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도 똑같았어요. 저는 매일 10시까지 그곳으로 출근했고 오후 2시가 되면 퇴근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던컨 로스 씨는 처음에 몇 번씩 저를 보러 오더니 나중에는 아침에 한 번만 사무실에 들르더군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예 얼굴조차 보이지 않은 적도 많았습니다. 물론 저는 처음 말한 대로 잠시도 그 방을 떠나지 않았지요. 로스 씨가 언제 돌아올지 몰랐고 그렇게 편한 일을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어느덧 8주가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습니다. 저는 수도원장, 궁술, 갑옷, 건축, 아티카 등은 옮겨 썼지요. 이제 조금만 더 계속하면 B 항목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종이도 꽤 많이 쌓여서 사무실의 선반 하나가 제가 쓴 종이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아침에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거예요. 일이 다 끝났다고요? 네, 오늘 아침의 일입니다. 저는 평소처럼 아침 10시에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 문은 굳게 닫혀있고 문 한가운데는 작은 종이 한 장만이 붙어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떼어왔어요. 바로 이것이랍니다. 윌슨 씨는 공책 한 장 크기 정도의 흰색 종이를 보여주었다. 그 종이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빨간머리 연맹은 오늘부로 해체한다. 1890년 10월 9일. 홈즈와 나는 이 공고문과 그것을 들고 있는 사람의 서글픈 얼굴을 쳐다보며 배꼽을 잡고 웃지 않을 수 없었다. 아니, 뭐가 그렇게 우스운가요? 윌슨 씨는 머리와 같이 얼굴까지 빨개져서 우리에게 소리를 질렀다. 두 분이 지금처럼 날 비웃기만 할 거면 전 다른 곳에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앉으세요. 홈즈는 화가 나서 반쯤 몸을 일으켜 세운 손님을 다시 의자에 앉히며 말했다.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사건을 놓치고 싶지 않군요. 이렇게 재미있고 신기한 사건은 좀처럼 만나기 힘들 테니까요. 그런데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사건에는 웃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는 웃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무실 문 앞에서 그 종이를 발견하고 어떻게 하셨나요?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저는 건물 내 다른 사무실을 돌아다녔지만 빨간머리 연맹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층에 있는 건물 주인한테 갔지요. 저는 회계원으로 일하고 있는 건물 주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주인 역시 그런 단체는커녕 던컨 로스라는 이름 역시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니, 4호실의 신사분인 던컨 로스 씨를 모른다고요? 제가 물었습니다. 빨간머리 남자분을 말하는 건가요? 빨간머리 남자분을 말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던컨 로스가 아니라 윌리엄 모리스입니다. 법무관인데 새 사무실을 찾을 때까지 임시로 그곳을 사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새 사무실을 구했다면서 이사했지요. 혹시 그가 어디로 갔는지 알고 있습니까? 저에게 새 사무실 주소를 가르쳐 주더군요. 여기 있군요. 세인트 폴 근처의 킹 에드워드가 17번지입니다. 홈즈 선생, 물론 저는 건물 주인이 말해준 주소로 던컨 로스 씨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건물 주인이 알려준 주소에는 무릎 보호대 공장이 있었어요. 그 공장 사람들은 윌리엄 모리스나 던컨 로스 둘 다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오, 당황했군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요? 홈즈가 빨간머리 신사에게 물었다. 저는 일단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스폴딩에게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물었어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물었지요. 하지만 그 역시 뿌듯한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우편으로 빨간머리 연맹에 대한 소식이 올지 모르니 우선 기다려보자는 말도 했지요. 하지만 그렇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일자리를 잃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평소 선생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좋은 충고를 해주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의 답답함을 해결하기 위해 이곳으로 달려온 겁니다. 정말 잘하신 일입니다. 홈즈는 웃으면서 말했다.